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면 치러지죠. 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민족예술인 총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등 30개로 구성된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획정위원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도민들을 포함한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획정위는 정치개혁의 최소한의 요구인 중성부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획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라. KNN 전예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과 경기가 떠들썩한데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됐다면서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정부 예산 지원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칩니다. 상하지구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90%를 거점으로 지역의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상하면 자룡리 산 1-2번지 일원에 휴식 레저 체험을 제공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공공시설인 도로주차장 친환경 전시관 등과 민자시설인 상하키친 햄공장 농원식당 등이 완료됐고 올해 5월까지 빌리지 스파, 파머스 빌리지 등이 준공되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됩니다. 농가분들이 농산물을 제대로 재배해서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로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농가와의 상생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역민을 많이 고용 창출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일자리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좀 그 이 지역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상하면 자룡리 450-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험 기반 시설과 숙박 시설을 마련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룡 서당 강설단 마을이 힘을 합쳐 추진합니다.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자수체험, 갯벌체험, 조개캐기 등 운영 프로그램 구성을 마쳤고 향후 체험과 숙박시설이 마련되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험 관광 기반 및 숙박시설 구축을 통해 도시민 유입 촉진과 농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삼락농정의 일환인 사람 찾는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NN 홍재희입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인 동구 가오동과 중구 중촌동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턴말 살리기를 방문한 이 권한대행은 현장 곳곳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대전시는 올 상반기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까지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중구지역 뉴딜 사업 대상지 대전 중심 중촌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갯짓 사업 현장인 중촌동으로 자리를 옮겨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북대가 한옥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 한옥형 건물을 곳곳에 짓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대 캠퍼스가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내 곳곳은 공사 먼지로 뿌옇거나 공사 소음으로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은 공사장을 피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브랜드화로 한옥형 건물을 학내 곳곳에 짓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한옥형 인문사회관이 완공된 이래로 현재 총 6개의 한옥형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한옥형 건물에는 전북대 새 정문 겸 큰사람 교육개발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관 겸 국제컨벤션센터, 개교 70주년 기념광장, 해미야미 매장 등입니다. 전체 건물뿐 아니라 인도, 가로등, 연못 등의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 사업에 총 55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에 대해 학교가 발전하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전북대 커뮤니티인 전북대 대나무숲에서도 한옥 스타일 건물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농생대라든지 계단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도 거기는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에만 더 치중하는 것 같아서 내부적인 구실에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국비와 지방비는 용도가 확정돼 다른 교육연구나 복지 예산으로 쓰일 수 없다며 기존의 LED 등 교체와 성명 교체 등의 낙후된 시설 복구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도시를 선포한 이후 올해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죠. 그런데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은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추진하던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논의가 더 숙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게 없어요. 여론조사 조사해가지고 60대 40 정도 반대가 좀 많아서 그 상태에서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더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자전거 타올 마당에 거기서 논의를 더 해봐서 결정을 좀 해야 돼요. 전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주말 차량 통행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인 한옥마을 진입로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취약 전 역류하는 저항력이 취약한데요.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전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 등의 공기정화 장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기정화 장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 장치 설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전 역류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역류아들이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보건환경 여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방지 전문 관리자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전체 유치원 519곳 중 221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에도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외식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8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팀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만 20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팀은 2인 외식 관련 경험이 있는 1명을 포함해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대형 화재 사건으로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소방관 선착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나섭니다. 이달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선착 출동대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훈련은 현장 출동 부서인 각 소방서의 119 안전센터 팀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진행됩니다. 훈련 주제는 1, 2, 3차에 걸쳐 다른 상황을 부여하는데요. 1차 훈련은 천안 원룸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2, 3차 훈련 주제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이 훈련 직전에 부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교통이나 도로 이용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1개 노선에 도로 유지 보수 작업을 펼칩니다. 지방도 정비에 총 219억 원을 투자해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운전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침수 예방과 퇴색된 도로 차선 도색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연세의료원 등이 국내외 재난대응 의료 구조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재난의료교육센터 운영 및 재난대응 의료 전문 인력 양성, 재난지역 의료 구호물품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은 만 12세 여학생에게 의사와 1:1 건강상담 서비스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께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건강상담과 함께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에는 다시 상담과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